계속해서 나무보다는 또 숲을 보는 시간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NH투자증권의 나정환 투자전략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나정원 연구원입니다. 네. 사실 어제 이 시간을 통해서 투자 전략을 들어볼 때 연말까지 2,500선 전망을 한다라는 예상을 들어봤거든요. 어제 예상 외로 시장이 급등을 하면서 단숨에 2,500선을 회복을 했다가 오늘은 다소 하락하면서 다시금 하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시장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일단 어제 같은 좀 급격한 상승 흐름이 지속되기는 어렵죠.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수급 효과로 인한 좀 주가 상승폭 자체가 좀 확대되는 그런 모습이었고, 근데 뭐 연말까지 완만한 우상향 흐름은 좀 지속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요인을 살펴보자면은 지난주 미국 국채 금리가 10년 물금리 같은 경우는 4.5%까지 내려오면서 어제 원달러 환율도 같이 좀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죠.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 수급이 좀 유입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어제부터 시작된 공매도 금리 조치, 요거로 인해서 외국인 투자의 쇼커버링 매수세가 유입된 것이 좀 어제 급격한 상승을 야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수급 효과는 사실 뭐 장기간 이어지긴 좀 어렵죠.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 펀더멘탈 쪽으로 시장에 주목할 수밖에 없고, 최근에 주가가 조정받았던 원인이었던 뭐 고금리, 강달러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좀 긍정적이다. 결국에는 이런 수급 효과가 지나간 이후에는 펀더멘탈 그 실적이 결국 주목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에는 펀더멘탈로 다시 돌아가는 시장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2차 전지는 그럼 어떨까요? 2차 전지 오늘 종목들이 장중 변동성이 상당히 심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쇼커버 물량이 이렇게 장기간으로 이렇게 들어오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산업 사이클의 방향이 주가의 추세적인 흐름에 결정적인 요인을 작용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최근 2차 전지 산업을 좀 보시면은 전방 수요 둔화 이슈로 인해서 전기차라든지 배터리 생산 스케줄이 조금 지연되고 약간 슬로우해지는 시점이에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원래 이 LFP 배터리 양산 시점을 2025년으로 발표를 했다가 1년 늦춰서 26년으로 좀 늦추는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2차 전지 관련주가 좀 추세적으로 반등을 하려면은 전기차 관련돼서 전반적인 수요가 좀 개선되고 있다, 이런 시그널이 좀 부착이 되면은 좀 상승을 줄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달에만 일반 공모 청약을 진행하는 공모주가 12개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서 올해 마지막 대여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스가 되겠는데 일반 공모 청약을 내일과 또 모레 하게 됩니다. 공매도 금지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도 이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상을 많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던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겠습니까? 일단은 말씀 주신 대로 공매도 금지 조치로 인해서 주가의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은 확보했다라고 좀 보실 수 있고, 추세적 상승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전방 수요 개선의 시그널을 포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오늘 같은 경우에 에코프로 그룹주가 전반적으로 좀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뭐 그 공매도 금지 조치 전에는 좀 추세적으로 하락을 보이다가 그래도 이번 조치 이후로 좀 오르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흐름 자체는 뭐 이렇게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가운데서 FOMC가 끝나고 시장은 모멘텀이 약간 부재한 가운데 그래도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이번 주 후반에 예정이 돼 있거든요. 어떤 발언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 어떻게 주목하고 계세요? 일단 파월 의장 자체는 11월 FOMC의 발언에서 크게 벗어나는 발언을 할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뭐 시장에 없었던 새로운 발언을 할 경우 뭐 국제 금리라든지 주가에 큰 뭐 반응을 일으킬 수는 있겠으나, 뭐 시장에서 바라는 뭐 큐티를 중단한다든지 뭐 새로운 유동성을 공급하는 그런 발언들은 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일단 지난 FOMC 회의에서 파월 의장 자체가 금리 인상, 12월 달 FOMC가 금리 인상을 배제하지는 않겠다라는 발언을 했지만, 전반적인 발언들을 봤을 때 좀 금리 동결 추세는 좀 이어간다,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일단 동결 기대감은 지속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려를
좀 나타냈습니다. 아직 2% 목표치에 도달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일단은 고금리 장세가 어느 정도 내년까지 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발언을 조금 쏟아낼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FOMC가 끝나고 미국의 장기채 금리가 지난 주말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급락을 했었는데 월요일장은 뭐 소폭 올라갔습니다. 오늘부터 9일까지 미국 재무부가 1,120억 달러 규모의 국채 입찰에 나설 예정인데 이것이 국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겠습니까? 일단 금리 자체는 전반적인 하향 안정화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발표한 국채 발행 계획에서 중요하게 볼 포인트가 일단 장기물 발행 비중 자체가 좀 줄어들었다. 이러면서 미국 10년물 금리가 4.5%까지 하락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7일에서 9일 동안 국채 입찰이 시행이 되면서 약간 비슷한 추세가 이뤄질 것 같습니다. 3년물, 10년물, 30년물이 나오는데 장기물의 발행 액수 자체는 좀 이렇게 상대적으로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기물 금리가 좀 이렇게 한 차례 좀 더 이렇게 하락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최근에 나오는 고용 지표도 전반적으로 조금 둔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용 지표가 둔화되는 거는 결국에는 금리 측면에서는 좀 이제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금리 흐름 자체는 좀 하향 안정화 이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시장을 앞서서 펀더멘탈을 찾아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에 따른 투자 전략은요? 일단 공매도 금지 같은 정책은 수급 유입 효과가 가장 시행이 첫날에 이제 집중이 됩니다. 그 이후로는 조금 수급 효과가 조금 점차 이렇게 완화되는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뭐 어제 같은 경우에 뭐 2차 전지가 사실 낙폭이 꽤 컸다 보니까 급격하게 수급 효과로 인해서 급등을 했는데 이런 효과가 지속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결국 말씀드린 대로 펀더멘탈로 복귀를 하는데 최근 3분기 실적을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그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집계가 되었고 뭐 4분기라든지 내년도 그 실적 전망치를 보시면은 뭐 이렇게 크게 뭐 하향 조정되거나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뭐 전반적으로 뭐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은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가 뭐 금리는 동결이 되겠지만 고금리 장세가 좀 이어진다는 관점에서 조금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저희에서는 반도체 대형주를 좀 가장 최선 업종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대형주라면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말씀을 해주시는 건지 오늘 또 상승하고 있는 뭐 한미 반도체라든지 이런 종목까지 포함을 하시는 건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가장 어제 같은 경우 삼성전자가 생각보다 시장 상승폭 대비해서는 좀 못 오르는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조금 그래도 좀 많이 오르는 어제 같은 경우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죠. 그래서 대형주 위주로 저희는 조금 추천을 드리고 있고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HBM의 수혜, 뭐 최근에 이슈가 나오는 게 이제 저 오픈 AI에서 새로운 모델을 발표했다 이러면서 그 HBM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대형주뿐만 아니라 뭐 HBM 같은 이런 그 AI의 수혜 업종 자체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그 좋게 보고 있는 원인 그러니까 요인이기 때문에 이런 그 HBM 수혜에 관련된 주는 뭐 전반적으로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어제는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에 외국인의 수급이 적극적으로 들어왔잖아요. 물론 숏 스퀴즈 성격이 강하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오늘은 또 순매도를 보이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일단 숏 스퀴즈의 성격은 어느 정도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그 코스피 시장 기준으로 차입 공매도 누적된 그런 그 누적 대금 자체가 좀 이렇게 잔고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잔고가 조금 더 소진될까지는 외인이 조금 더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어제 국채 금리가 좀 오르면서 원달러 환율이 좀 오르는 것 때문에 뭐 어제 어제 들어왔던 그런 유입된 자금이 조금 다시 빠져나가는 그런 그림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NH투자증권의 나정환 투자전략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